가을 햇살이 부엌 처마 밑까지 번질 무렵 춘섬은 문을 열어주며 남편 만석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 꼭 챙기셔야 해요. 그래요. 의원이 걷는 게 좋다 하더군요. 들러 한 바퀴 다녀오겠습니다. 만석은 허리를 부여잡으며 천천히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춘섬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느릿하고 무거운 걸음, 가끔 뒤를 돌아보는 듯한 시선. 그 모든 것이 지친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마당 끝에서 골목길로 사라지자 그녀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0살의 혼례를 올리고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길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허리까지 다쳐 침상조차 나란히 쓰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춘섬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을볕을 머금은 피부는 여전히 곱고 눈가엔 깊은 주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결은 바람 한 줄기에도 메마른 듯했고 손길 한 번 닿지 않은 밤들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몸이 아직 이리도 살아있는데 마음은 사막 같구나. 그때였습니다. 복분자주 사세요. 달콤하고 시큼한 복분자주요. 대문 밖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림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담장을 넘어 바람을 타고 안채까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춘섬은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복분자주라는데 그 술 한 병 마시고 사내가 밤새 침상을 못 떠났다지 뭐예요. 허리 아팠던 김씨 영감도 요즘은 아침마다 얼굴이 환하대요. 그땐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문의 중심이 자기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춘섬은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피부가 하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고리 위에 술광주리를 이고 있었고 눈빛은 낮은 물결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었습니다. 복분자주를 파시나요? 예, 마님. 산기슭에서 직접 키운 복분자로 빚었습니다. 허리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반밀에 허리가 쓰일 때마다 이 술이 효험을 보지요. 춘섬은 대답하지 않고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복분자의 향이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하동댁이라 자신을 소개한 여인은 조용한 말투로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술을 빚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숨을 쉴 때마다 흔들리는 가슴선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요? 예,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술을 연구하게 됐지요. 특히 기운 없는 남자들에게 좋은 술을. 하동댁은 웃으며 술병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붉은 빛이 햇살의 반짝였습니다. 혹시 서방님께서도 기운이 좀 약하신가요? 춘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동댁의 눈빛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이 술은 그런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밤마다 한 잔씩만 드려보세요. 달라지실 겁니다. 춘섬은 술병을 바라보다 이내 말했습니다. 그럼 새벽만 주시겠어요? 그럼요. 효과가 있거든 꼭 알려주세요. 하동댁이 일어나 대문을 향했습니다. 춘섬은 그녀를 배웅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끝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러 나갔던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대문 앞에 낯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동댁 역시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동댁은 부드럽게 인사했고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소. 근데 방금 집을 나간 저 여자는 누구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묻어났습니다. 하동댁이라고 해요. 산기슭에서 복분자를 키우고 술을 만들어 판대요. 춘섬은 남편의 눈빛에 어린 관심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하셔야죠? 춘섬이 상을 차렸고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하동댁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죠. 춘섬은 말했습니다.
복분자주가 허리에 좋다고 해서 몇 통 사뒀어요. 만석은 듣는 척했지만 붉은 입술과 하얀 목덜미를 떠올리며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복분자주 한번 드셔보세요. 춘섬이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군. 만석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춘섬은 미소 지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만석은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눈빛이 달라졌죠. 부인, 오늘따라 당신이 참 고와 보이는구려. 그는 평소와 다른 열기로 춘섬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춘섬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첫날 밤처럼 그녀의 몸을 훑었고 춘섬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방님, 허리는 괜찮으세요? 이상하게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것 같소. 대신 다른 곳이 아프게 되었소.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가 허리를 움켜쥐었고 춘섬은 작은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내의 것처럼 낯설고도 달콤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평소와 달리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춘섬의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자 그녀는 깊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전까지 축 늘어져 있던 것이 크고 단단하게 일어섰고 그 모습에 춘섬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 일이 단단해지셨나요? 만석의 입술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고 춘섬은 몸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석이 춘섬에게 깊게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오직 신음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이렇게 힘이 넘치시다니. 춘섬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었습니다. 이상하게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소.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탐스러워 보이요. 만석이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3번이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춘섬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기 어려웠고 몸에는 만석의 입맞춤 자국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달라지실 줄은. 춘섬이 속삭이자 만석은 아직 내 안에 불이 다 꺼지지 않았소. 하며 그녀의 허벅지를 다시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하동댁의 복분자주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만석의 입술이 다시 다가오자 춘섬은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4번째 사랑을 나눈 후 춘섬은 만석의 품에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논으로 향하는 길, 만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지난밤의 열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몸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힘이 넘쳤는데 그러다 문득 복분자주를 판 여인 하동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풍만한 몸매와 고운 이목구비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의 물건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에구, 이놈은 왜 이런데? 정신 차리자. 만석이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하동댁의 붉은 입술과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허리 통증을 핑계로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실은 하동댁의 복분자주가 더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벌써 돌아오셨어요? 춘섬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허리가 다시 아파와서 어제 마신 복분자주가 꽤 효험이 있었던 것 같소. 혹시 아직 2병 남았어요. 지금 한 잔 드릴까요? 그리 해주시오. 만석은 기쁜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복분자주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고 곧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허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그런 것 같소. 이 술의 효험이 신기하오. 하동댁이 또 오면 더 사야겠네요. 만석은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내로 오겠지.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밭에서 일하던 만석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분자주 사세요. 달콤하고 시큼한 복분자주 사세요. 만석은 심장이 멎는 듯 허리를 펴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광주리를 이고 걷는 하동댁의 모습이 보였죠. 그는 괭이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하동댁이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제 아내 춘섬이가 말했소. 복분자주를 만드신다고. 아, 춘섬 씨 남편분이시군요. 며칠 전 잠시 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소. 아내분이 얼마나 자랑하시던지요. 뭐라고 자랑했던 겁니까? 성실하시고 농사도 잘하시고 다만 허리가 아프시다 하셔서 복분자주를 추천해드렸지요. 효험이 있으셨나요? 그렇소. 통증도 사라지고 기력도 좋아졌소. 정말요? 아내분도 기뻐하시겠네요. 사실 더 필요할 것 같소. 더 구할 수 있겠소. 물론이죠. 지금 있는 건 일반품이고 제 집에는 숙성시킨 최상품이 있어요. 그렇소? 근데 왜 최상품은 갖고 다니지 않소? 운반 중 효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제 집에 가서 효능을 시험해 보실래요? 만석은 유혹적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밭일과 아내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어렵겠소. 저녁에 찾아뵈어도 되겠소. 그럼요. 달빛 아래에서 마시는 복분자주가 더 효험이 좋답니다. 그럼 해가 진 뒤에 뵙겠소. 어디로 가면 될지. 산기슭 버드나무 세그루에서 오른쪽 오솔길로 오시면 됩니다. 문 앞에 붉은 등불을 켜두겠습니다.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복분자주를 더 구하러 간다고 하세요. 허리에 좋다고 이미 증명됐잖아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죠. 오늘 저녁에 들르겠소. 기다릴게요. 하동댁이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동댁이 멀어지자 만석은 묘한 설렘에 휩싸였습니다. 하동댁이 돌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석은 그녀의 치맛자락과 탄력 있는 발목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하동댁의 최상품 복분자주와 교태 어린 눈빛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언제 질지 궁금해하며 그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해가 기울 무렵 만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동댁 집에 가서 복분자주를 더 구해오려 하오. 허리에 효험이 있는 것 같소. 그래요? 그럼 더 구해오는 게 좋겠네요. 상비약으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춘섬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게 돌아오겠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만석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춘섬에 대한 미안함과 하동댁을 향한 끌림이 교차했죠. 어둠이 내리자 산기슭은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버드나무 세 그루를 지나 오른쪽 오솔길로 오르자 붉은 등불이 작은 초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만석입니다. 문이 열리자 하동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고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동댁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하동댁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고 방 안에는 복분자 향기가 은은히 감돌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있는 작은 상 위엔 2개의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10년 된 복분자주를 내올게요. 만석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동댁이 붉은 술이 담긴 작은 호리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10년 숙성 복분자주예요. 그녀가 잔에 술을 따르자 향이 진하게 퍼졌고 만석은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와, 전에 마신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군요. 그렇죠? 남자의 힘을 북돋는데 아주 좋답니다. 2번째 잔을 마신 만석은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특히 아랫도리가 반응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시나요? 하동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아주 뜨겁습니다. 하동댁은 웃으며 만석의 무릎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허리는 어떠세요? 허리는 안 아픈데 다른 곳이. 약주의 효험이에요. 이렇게 해드리면 더 편해질 거예요. 하동댁은 조심스레 그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만석은 놀라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내분도 허락하셨으니까요. 허락이라니요. 큰 물건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해서요.
제가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만석은 당황했지만 하동댁의 말과 몸의 반응은 그를 점점 더 사로잡았습니다. 보세요. 벌써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바지끈을 풀기 시작했고 만석은 주저했지만 하동댁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내분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춘섬은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만석이 하동댁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많이 바쁘신가 보. 만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 정리 중이에요. 그나저나 서방님 허리는 어떠세요? 어제 하동댁에 10년 된 복분자주가 효과가 있었나요? 10년 된 복분자주라니 어떻게 알았소? 하동댁이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그랬소? 효과가 있었나요? 허리는 나아진 것 같소. 그뿐인가요? 다른 효과는? 춘섬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당황했고 춘섬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다 알고 있어요. 어젯밤일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소? 하동댁이 미리 말했어요. 서방님의 물건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고 묻길래 솔직히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농담처럼 자기가 대신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눈빛이 농담만은 아니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나지 않소? 하동댁도 외로운 몸이니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요. 춘섬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제 눈앞에서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동댁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세요. 만석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물론이요.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소.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복분자주를 마시고 저에게도 힘을 써주세요. 만석은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그녀의 이해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하동댁과의 밤이 떠오르고 있었죠. 춘섬은 하동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며 오후 내내 분주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어서 오세요, 하동댁.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동댁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춘섬의 미소에 안도하며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특별히 담근 복분자주예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서방님도 곧 돌아오실 거예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고 차를 마시며 어색함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이렇게 편히 맞아주실 줄 몰랐어요. 하동댁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셨죠. 보통 여인들이라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일이 있으면 화를 낼 텐데. 처음엔 놀랐지만 그 물건은 제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큰 건 처음 봤거든요. 두 사람은 키득이며 웃었고 편하게 만석의 물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첫날 밤엔 울기만 했죠. 너무 아팠고 그래서 서방님도 점점 저를 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엔 어땠어요? 정말 달랐어요. 덜 아프고 즐거웠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웃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겨났죠. 그때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방님. 하동댁이 와 계세요. 만석은 어색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와 두 여인 사이에 앉았습니다. 하동댁이 20년 된 복분자주를 가져왔어요. 어제보다 더 특별한 거예요. 하동댁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마셨고 곧 몸이 따뜻해지며 분위기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술은 정말 신기해요. 춘섬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약재가 들어있거든요. 몸을 이완시키고 욕망도 일으키죠. 하동댁이 웃었습니다. 만석은 얼굴이 붉어졌고 뜨거워지는 아랫도리를 느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그 술기운이. 벌써 반응하시네요. 하동댁이 바지 위로 솟은 부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춘섬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니 어찌 반응하지 않겠소?
그들은 함께 웃으며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동댁, 제가 서방님과 잠자리를 가지며 익힌 좋은 자세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춘섬이 말하자 만석은 놀라 사례가 들렸습니다. 어떤 자세인데요? 하동댁이 물었습니다. 춘섬은 옷고름을 풀고 옆으로 누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깊이 들어가지 않아 덜 아파요.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좋은 자세를 하나 알고 있어요. 하동댁도 옷고름을 풀며 엎드려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면 깊이를 조절할 수 있죠. 와,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만석은 두 여인의 시범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방님, 어서 와보세요. 춘섬이 만석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이제 복분자주의 진정한 효험을 느껴봐야죠. 망설이던 만석은 두 여인의 유혹에 이끌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춘섬은 남편과 하동댁을 번갈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분이 먼저 정을 나누세요. 전 잠시 나가 있을게요. 하동댁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춘섬과 만석은 어색하게 마주보다가 춘섬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에요.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녀의 손길에 만석은 놀랐지만 이미 뜨거워진 몸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품에 안고 침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밖에 있는 하동댁은 방안 소리를 들으며 몸이 달아올랐고 옷깃을 풀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춘섬과 만석이 깊은 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분자주의 효험 덕분에 춘섬은 고통 없이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양한 자세로 서로를 탐험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춘섬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절정에 도달했고 춘섬은 지친 몸으로 옷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볼게요. 하동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만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고 춘섬은 미소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들어가요. 서방님의 물건이 아직 단단하니 잘 누리세요. 춘섬이 하동댁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동댁은 얼굴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제 차례군요. 하동댁은 재빨리 옷을 벗고 만석 위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별천지군요. 그녀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을 섞었고 하동댁의 몸은 능숙하게 만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밖에 있던 춘섬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한풀 꺾였던 욕망이 다시 스멀스멀 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그들이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마침내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왜 부인이 그랬는지 알겠어요. 하동댁이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조금 후 춘섬이 방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봄이 오고 들판에는 새싹이 돋았습니다. 만석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죠. 하동댁이 이사를 와서 함께 살게 되었고 만석의 허리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몽둥이는 매일 밤 두 여인을 만족시켰고 춘섬도 고통 없이 관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밭일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복분자주 덕분이죠. 밤에 만족하면 낮에도 힘이 나는 법이잖아요. 두 여인은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마다 울려 퍼지는 세 사람의 신음소리에 마을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두 여인과 방탕한 짓을 한다더라. 춘섬이 남편을 나눠준다니. 소문은 점점 음란하게 변했고 세 사람은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여인과 산다니 풍기문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일까지 그 여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네. 만석은 대답을 못했고 하동댁은 떠나겠다고 했지만 춘섬이 붙잡았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함께 해결해야 해요. 밤새 고민한 끝에 춘섬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복분자주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특히 박진사에게 최고급 술을 드리면 효험을 직접 느끼게 하자는 거군요. 우리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도해봐야 해요. 그날 저녁 만석은 박진사에게 복분자주를 선물했습니다. 정성껏 담근 복분자주입니다. 박진사님의 건강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박진사는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술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래, 준다니 거절은 안 하겠네. 다만 그 여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네. 예, 그건 내일 얘기하시고 일단 오늘은 이 술을 마시며 즐겁게 보내시지요. 마을의 다른 남자들도 술을 나눠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술을 주다니 고맙게 잘 마시겠네.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진사가 밤새 아내와 뜨겁게 지냈대. 노인이 10년 만에 부인을 만족시켰다더군. 남자들은 복분자주의 효능에 놀랐고 아내들도 놀랐습니다. 그 술 어디서 구했어? 만석네 집이요. 정말 신기한 술이요. 박진사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는 게 좋겠네. 그 술은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만석이 두 여인과 사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큰 물건을 가진 남자는 두 여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들은 손가락질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하동댁의 복분자주는 마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만석의 집에서는 세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고 마을도 그들을 인정했죠. 우리가 해냈어요. 춘섬이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하동댁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모두 복분자주와 당신들의 지혜 덕분이요. 만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당히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오자 만석의 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동댁의 복분자주는 마을 최고의 인기 술이 되었고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춘섬과 하동댁은 함께 복분자 농사를 짓고 만석은 넓은 밭에 복분자를 심었습니다. 올해 수확은 2배가 될 것 같소. 만석이 기쁜 표정으로 말하자 두 여인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낯선 사내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의 집을 찾고 있어. 그는 한양의 한강상단을 운영하는 최치열 행수였고 복분자주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 복분자주가 남자의 기력을 높인다는 소문이 임금님께까지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놀랐고 최행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 비법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금 10량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공급도 해주신다면 매달 3냥씩 추가로 드리죠. 세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는 시간을 주겠다며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최행수가 떠난 후 세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큰 돈을 거절하긴 어렵소. 하지만 비법을 팔면 우리만의 특별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춘섬이 염려했습니다. 하동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비법은 특별한 약재예요. 그건 말하지 않고 기본적인 제조법만 알려주면 돼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춘섬이 환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의견을 모아 비법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최행수가 찾아왔고 하동댁은 복분자주 제조법을 설명했습니다. 비법이 이렇게 간단했군요. 비법보다 정성이 중요하답니다. 최행수는 금 10량을 건네고 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만족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우리는 부자예요. 그리고 진짜 비법은 우리만 알고 있지요. 세 사람은 웃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금 10량으로 복분자 농장을 확장하고 집을 고쳤으며 일꾼을 들여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네요. 모든 게 복분자주 덕분이지요. 아니요, 당신들의 지혜와 사랑 덕분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복분자주를 마시며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마음은 더 가까워졌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죠.
이제는 소리를 내도 괜찮아요. 우리는 당당한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해가 다시 돌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의 집 복분자 밭에는 붉은 새순이 올라왔고 바람결 따라 단내가 피어올랐습니다. 안채에서는 하동댁이 조용히 술병을 닦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춘섬은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울렁거려요. 요즘은 냄새에도 민감해졌고요. 춘섬의 입가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동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 의원이 확인해 주셨어요? 예, 어제 다녀가셨어요. 아이가 들었답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하동댁은 아무 말 없이 술병을 내려놓고 천천히 춘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춘섬 씨. 그녀는 웃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뻐요. 정말 기쁜데. 하동댁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춘섬은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떠날 결심을 했다는 것을. 떠나시려는 거예요? 하동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잖아요. 당신에겐 아이가 있고 서방님은 다시 살아났고 이 집은 이제 나 없이도 따뜻해요. 춘섬은 몸을 일으켜 하동댁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난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 집도, 서방님도, 나도 모두 당신 덕이에요. 하동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여인은 오래도록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복분자주 한 잔이 오갔고 침묵 속에도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앞으로 술을 마실 때마다 당신이 떠오를 것 같소. 만석의 말에 하동댁은 잔을 들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복분자 향이 사라지지 않듯이 나도 당신들 곁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날 새벽 하동댁은 작은 보퉁이를 지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 끝에서는 이미 춘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배를 감싼 그녀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햇살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꼭 편지하세요. 아이 태어나면 그 소식 제일 먼저 전할게요. 춘섬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동자는 또렷했습니다. 하동댁은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복분자 덤불 사이로 이슬 맺힌 잎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간지렸습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춘섬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고 뺨 위로는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분자 향은 그날도 집안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새 생명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